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요즘 뭐 한참 뜨거워졌죠. 타다금지법, 정확히 말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다루고 싶지가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타다라는 서비스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타다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서비스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부족한 머리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타다는 아시다시피 다음 창업자 이재웅 씨가 쏘카라는 회사를 세운 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교통 서비스죠. 콜택시하고 비슷한데 조금 비싸고 매우 친절하고 정확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네. 문제는 택시 영업을 하려면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타다는 이 면허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당연히 일반 승용차로 이런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타다가 찾은 해법이 우리는 택시 아니야, 렌터카다, 이런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렌터카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택시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타다가 찾은 해법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렌터카의 운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는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10인 이상 차량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차를 렌터하는 경우니까 네. 이때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타다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면허 없어도 11인승은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는 11인승 카니발로 콜택시 비슷하게 영업을 할게, 이러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커진 거죠. 사실은 이 대목만 보면 타다가 법의 취지를 왜곡한 건 맞습니다. 편법으로 콜택시 영업하라고 11인승 렌터카의 운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니까요. 네. 타다 쪽은 여전히 우리가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버렸죠. 이 개정안에는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 렌터카도 운전자를 붙일 수 있는데 단 목적이 분명할 때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대여를 하는데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요거는 이제 여행을 하러 온 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운전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네.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유당이 필리버스터 뭐 어쩌고 하느라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1년 6개월 유예 기간이 지나고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되죠. 지금 콜택시처럼 영업을 해서 돈 벌고 있는데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뭐 이렇게 제한되는 순간 타다가 지금 하고 있는 콜택시 영업은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 논쟁에서 특이한 점은 이재웅 대표의 협상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12월 9일자 보도 제목이 이재웅 쏘카 대표의 직설 화법이 타다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도의 요지는 이재웅 대표가 그동안 청와대, 정부, 정치권에 대해서 진짜 한심하다는 태도의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죠.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을 때 이재용 대표는 이분은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5월에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고민하는 당국을 비난하고 업계의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냐는 격이다,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이재용 대표가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약간 좀 거칠었던 거죠, 대답들이요. 네. 벤처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 네이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의 김종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이혜진 네이버 총수와 함께 네이버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네이버에서 물러난 이후에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이 기업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베어베터라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
혹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진짜 관심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가로서 김종호 대표는 보기 드물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평가가 많고요. 그런데 김종호 대표는 타다 논쟁에서 타다가 혁신 맞는데 우리 아버지도 택시 운전 기사였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면허를 사느라고 엄청난 목돈을 들여야 되는데 타다는 지금 그 면허를 안 사고 11인승으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타다가 좋은 혁신 모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거면 니들이 돈을 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의 면허를 사줘라.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대표가 아니 내가 그걸 왜 사냐. 택시 기사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건 정부가 사회보장으로 해결해야지.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김종호 대표가 빡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을 하면 되나요? 그러고는 가격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입니까?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 라고 상당히 강하게 그래요. 반응을 했어요. 예. 그 뒤에 이어서 개인 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면 현 상황을 해결해야죠.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고 들면 안 되죠. 누군 혁신가 아니에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재용 소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뭐 매우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1년 6개월 뒤에 잘못하면 사업을 접을 판이니까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정부와 국회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데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을 자기 주장의 논거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띕니다. 붉은 깃발법이라는 건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쯤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다. 이걸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동차가 짠 등장을 했는데 마차 업자들, 일명 마부들이 얼마나 항의를 거세게 했겠어요. 저 자동차 때문에 우리 망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의 세부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붉은 깃발을 꽂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붉은 깃발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론 웃기죠. 이제 이 법 때문에 자동차를 최초로 만들었던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낙후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는 타다금지법을 이 법에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택시기사 보호하자고 타다를 금지시키는 건 마부 보호하자고 자동차를 못 달리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하면 새로운 혁신 사업은 시작도 못한다가 이재용 대표의 비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논쟁을 정리해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째, 저는 타다 편도 택시 기사 편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택시를 별로 타지도 않아요. 둘째,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아둔한 법이다. 혁신을 방해한 법이다. 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물론 조금 더 역사적으로 파고들면 붉은 깃발법 자체가 조금 과도하게 오해를 받은 면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 설명처럼 마부를 보호하려고 자동차를 마차 뒤에 달리게 한 거다. 이렇게 단순한 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도로 사정이 워낙 개판이었고요. 자동차도 지금 같은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무지하게 큰 자동차였거든요. 그런데 말들이 막 다니는 도로에서 그 큰 자동차가 속도를 내면 도로 박살나는 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말들이 놀라서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의 위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받아서 이 법이 만들어진 면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붉은 깃발법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건 없건요. 그 법을 말하는 이재용 대표의 취지가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저는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셋째, 그러면 타다가 과연 그런 혁신 기업이냐?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 타다가 혁신 기업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 머리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라는 이동수단을 상당히 편하게 하고 친절하게 만드는 혁신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혁신인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카카오처럼 정상적으로 택시 면허비 내고 택시 회사를 인수를 해서 모바일 통해서 친절한 고급 택시를 만드는 이런 대안은 없는 건지 이런 게 더 혁신은 아닌지 이게 저는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남이 한 혁신을 에이 저게 무슨 혁신이야 이렇게 폄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혁신이라는 게 남이 해놓은 거 보면 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아무도 못 했는데 그 사람이 했으니까 혁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타다의 혁신을 혁신 같지도 않은 혁신이라고 감히 평가절하할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꼭 하나 짚었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건 한 사회의 숙명 같은 겁니다. 우리가 1950년대에는 오징어하고 텅스텐을 파는 가난한 나라였고요. 60년대에는 가발과 섬유, 신발 만드는 산업으로 먹고 살았죠. 70년대 자동차 만들고 중화학공업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는 IT 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럼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산업이 바뀌는 게 필연적인 거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 당연히 옛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를 보호하자, 악랄한 자본과 싸우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싸우고 아무리 노동자들을 잘 보호해도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기자지만 한 15년쯤 지나면 기자라는 직업이 진짜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노조 만들어서 우리 기자를 해고하지 말라. 아무리 싸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기자라는 직업이 없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건데 이 운명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 혹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철학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이재용 씨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구석도 있고 동의 못하는 구석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절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옛 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왜 혁신가인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혁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언젠가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게 돼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맞이하는 사회가 마부들 너흰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입 닥치고 죽으라고 이렇게 대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사업을 도입하고 혁신이 진짜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죽는 마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느냐 이 태도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걸 왜 이재용이 걱정해야 돼. 이재용은 혁신가고 기업가다. 돈 버는 사람이라고 이런 반론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본가는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니냐고요. 사회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냐고요. 게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자본가들이 진짜 깊숙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다뿐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인데 결국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계속 줄일 겁니다. 그리고 혁신의 거대한 물결 뒤에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인류 공통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민을 빌 게이츠도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유수에 잘 나가는 혁신 자본가들도 다 이 고민을 합니다. 왜 하느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공멸이거든요. 아, 로봇과 기계가 일을 대신해주면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돈을 못 벌고 다 굶어 죽어요. 여기다 대고 혁신에 뒤처진 산업 노동자들이 죽는 게 당연하지. 붉은 깃발법 하자는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면 나중에 자본가들이 만든 물건은 누가 사줄 겁니까? 이건 가발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넘어오는 문제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류에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본가들도 책임이 있고요. 책임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새 혁신 산업이 도입될 때 옛 산업에 종사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그 사회가 좀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옛산업 종사자니까 죽어라고 말하는 사회와 우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도 힘을 보탤게 라고 말하는 사회와 어느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존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완배 쟤는 타다 반대파다 택시파다 이러시는데 진짜 아닙니다. 저 택시 거의 안 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끔 타도 좀 불편해요. 택시가요. 네. 다만 이 문제는 타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십, 수백, 수천 번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옛 산업이 막 사라지는데 그 산업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해결하는 갈등 해결 능력, 이 사회적인 역량을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죽으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논란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뭐 잘 몰라서 이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상상을 초월해서 줄어들 거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인류 공멸의 길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우려하는 거죠. 부디 우리가 혁신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을 왜 하냐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갖추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우리는 혁신하는데 앞에 놈들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 한다.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 수백 차례 벌어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부디 그런 좀 따뜻한 역량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타다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신문사가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CTS라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이제 제작이 되는 공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문선을 내가지고 조판을 내가지고 신문을 찍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중학생이면서 이렇게 CTS가 되면은 문선공들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당시에 신문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문선공들에게 타이핑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기자들이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그 기사를 쓰기 전 단계 여전히 원고지에 의존해서 쓰면은 이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워드 프로세서에서 그 글이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 문선공들이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기자들이 다 자기 컴퓨터로 기사를 쓰고 이걸 또 이제 뭐 데스크들이 손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판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는 인력으로 해가지고 문선공들에게 또 그 역할을 맡겼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문선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만 참 그때 제가 마음 한켠에 야 따뜻함이 있구나 이 사회가 그냥 다 그냥 저기 집에 가라고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일자리를 일부분 보장을 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냥 중학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대단하시네요, 진짜로요. 정말로 놀라운 따뜻함의 통찰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뽑으시는 분이 타이핑을 대신한다는 게 영구적인 대책일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예. 그 일시적인 시간이라도 벌어 나가야 되는 고민을 하는 회사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라라고 말하는 회사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옛산업 종사자들 이제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이게 지금은 택시의 문제니까 그렇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되죠. 네네. 그럴 때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혁신이 아닌 쪽은 다 죽어라라고 말하는 사회는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따뜻함이 진짜로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